북한이 어제 서해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서해 해상에서 해상대 지상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정확도는 평균 32%입니다. 2025년 가을 워싱턴 DC 국제안보포럼 회의장 CIA 출신 정보분석관이 스크린 가득 펼쳐진 그래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추적한 조선중앙통신보도 2347건 중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건 불과 74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8%는 과장, 왜곡, 완전한 허구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뉴스를 정보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회의장 사방에서 동의하는 고갯짓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 소속 관계자가 비웃음을 띤 채 말을 보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전략 분석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들은 체제 선전용 거짓말만 늘어놓는 곳이니까요.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직 국가정보원 북한 담당관 출신인 서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보도가 거짓투성이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화면 뒤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려 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참석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증거라도 있습니까? 서지연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나는 조선중앙통신의 리현주입니다. 진실은 체제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목소리였죠. 이 음성은 2025년 10월 평양에서 송출된 단파 라디오 신호입니다. 불과 3분 30초 동안만 잡혔던 신호였죠. 발신자는 조선중앙통신 소속 앵커였던 리현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송 이후 북한의 모든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름도 얼굴도 존재했던 흔적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평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지연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건물의 위성사진과 함께 삭제된 방송 기록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떠올랐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쉽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거짓으로 가득 찬 체제 안에서 진실을 외치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리현주입니다. 아니, 이름이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지금 북한 어디에도 리현주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기록에도 사진에도 누구의 기억에도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만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평양 조선중앙통신 본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모든 게 시작된 건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7년째 조선중앙통신 앵커로 일하던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일은 단순했어요. 당에서 내려온 원고를 받아서
카메라 앞에서 읽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현주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읽는 원고들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원고가 내려왔어요. 표지에는 빨간색으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죠. 원고를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10월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대 지상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오늘이 10월 28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저녁 6시였죠. 발사는 자정으로 예정돼 있었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성공했다고 쓴 원고라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성미경이 제 원고를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 이거 진짜 오늘 쏜다는 거예요? 아직 안 쐈는데 성공했다고 써놨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이상하긴 한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결과를 미리 적어놓고 나중에 실제 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그럼 아예 보도를 안 하면 그만이었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원고대로 읽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보도국장 한영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당성이 투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리연주 동무, 성미경 동무. 오늘 밤 9시 정각에 이 원고를 속보로 내보낸다. 리허설 2번 하고 대기 상태 유지하도록. 국장 동무, 그런데 이 원고가. 제 말을 자르듯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에 대해 질문하지 마. 동무들은 읽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 임무야.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물어서도 안 됐고요.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조명을 받으며 원고를 읽는데 자꾸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죠.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에 오빠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현주야, 오늘 발사 연기됐어. 날씨 문제로 사흘 뒤로 미뤄졌다는데. 혹시 방송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최강일은 미사일 총국에서 기술 참모로 일하고 있었어요. 군인이 되기 전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미사일 공학을 전공했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매가 각각 언론과 군에 있다 보니 가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발사가 연기됐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원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급하게 보도국으로 향했습니다. 국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죠.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연주 동무, 어디 가는 건가? 돌아보니 보안 책임자 박기석이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통신국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 국장 동무를 찾고 있었습니다. 국장 동무는 상부회의 중이야. 돌아가서 방송 준비나 하게. 하지만 원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없어.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리연주 동무는 오래 이 일을 해왔으니 알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지 의심이 아니야. 알겠나? 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성미경이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거 그냥 읽어도 되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 언니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되자 다시 스튜디오로 불려갔습니다. 최종 리허설이었죠.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허설이 끝나고 조정실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9시만 되면 실제 방송이 시작되는 거죠.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평소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경비를 강화했거든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현주야, 지금 어디야? 통신국이야. 오빠는? 나도 지금 총국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발사가 연기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뭐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는데 정확한 출처를 아무도 모르겠대. 그냥 발사 준비를 하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해. 나 지금 아직 쏘지도 않은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원고를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조심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오빠도 조심해. 전화를 끊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석이었어요. 리연주 동무, 누구랑 통화한 건가? 오빠요.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냥 안부 묻는 정도요. 박기석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리연주 동무,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한 밤이야.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동무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협박이었죠. 박기석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9시가 다가왔어요. 성미경이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언니, 나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으니까요.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사람처럼요. 9시 정각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펼쳤죠. 붉은 불이 켜졌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10월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제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죠. 원고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붉은 불이 꺼졌죠.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에는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확성기에서 박기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고한다. 지금부터 건물은 봉쇄된다. 누구도 허가 없이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이는 상부의 명령이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건물이 봉쇄됐어요. 우리는 갇힌 거였죠. 성미경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지금 뭐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 우린 그냥 원고를 읽었을 뿐인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가까워졌죠. 대기실에 갇힌 채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쿵!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한 폭음이었죠. 성미경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발사 섬광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된 거였죠. 정말로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3시간 전에 보도한 일이 지금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미리 말한 거였죠. 성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도를 하니까 진짜로 쏜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새벽 1시쯤 모든 직원들이 대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박기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동무들, 오늘 있었던 일은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한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외부에 언급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이다. 이해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특히 박기석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리현주 동무. 동무는 오늘 방송 원고의 출처나 작성 경위에 대해 그 어떤 질문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제 이름이 특별히 불렸다는 건 제가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지친 모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수는 없었어요. 건물 봉쇄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니까요. 대기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대체 누가 그 원고를 썼을까요? 왜 미래를 미리 보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보도 때문에 발사가 이루어진 걸까요? 새벽 2시쯤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죠. 보안 요원들이 졸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보도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제 보안카드는 아직 작동했어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끝장이었죠. 오늘 방송한 원고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을 열고 속성을 확인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작성자 미상. 수정 일시 10월 27일 오후 11시 42분. 최종 승인자 미사일 총국 작전과. 미사일 총국이요? 언론기관이 아니라 군부에서 원고를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업 폴더를 찾았어요. 삭제된 파일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거기서 원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같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 10월 30일 서해 해상에서 10월 30일이요. 오늘이 아니라 사흘 뒤였던 거예요. 원래 발사 예정일이 사흘 뒤였는데 누군가 날짜를 오늘로 바꾼 거였죠. 왜요? 왜 날짜를 당겼을까요? 계속 뒤졌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추적했어요.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10월 작전이었어요. 클릭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연주 동무,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박기석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동무가 뭘 찾고 있는지도 알아.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리연주 동무는 방금 매우 위험한 선을 넘었어. 알고 있나?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박기석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당과 수령님이 정하는 거야. 동무 같은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원고가 조작됐잖아요. 발사 날짜도 바뀌었고 작성자도 우리 보도국이 아니었어요. 군부에서 직접 쓴 원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더 파고들면 동무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동무 오빠 말이야. 오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강일 동무는 지금 미사일 총국 보안부에서 조사받고 있어. 발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말이지. 뭐라고요? 오빠는 아무 잘못이 있든 없든 지금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런데 만약 동생까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남매가 함께 반역 혐의를 받게 되는 거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박기석이 컴퓨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리연주 동무 내일 아침 6시에 추가 보도가 있어. 동무가 진행하게 될 거야. 원고대로만 읽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동무도, 동무 오빠도. 하지만 만약 또 이런 짓을 한다면 말을 끊고 그는 제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알겠나? 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공포 때문이었죠. 오빠가 위험해요. 저 때문에 제가 진실을 찾으려 한 것 때문에 오빠까지 의심받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됐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걸요. 새벽 4시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오빠였어요. 현주야, 나야. 오빠, 괜찮아? 아직은. 하지만 시간이 없어. 들어, 현주야. 이번 발사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미사일 총국 내부의 강경파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야. 최고 지도자 동지의 승인 없이 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하게 만들었어. 언론 보도를 먼저 내보내면 사람들은 그게 공식 명령이라고 믿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미리 보도하게 한 거야. 그럼 너희는 도구였던 거지.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도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현주야, 위험해. 이건 반역죄로 걸릴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 발사 명령 문서, 내부 회의록, 조작된 승인서들.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해. 어떻게? 방법이 있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현주야, 조금만 버텨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알았어, 오빠.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죠. 미사일 총국 강경파의 독자 행동이라니요. 그럼 북한 내부에서도 명령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건지조차 불분명한 거죠. 새벽 5시 성미경이 깼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또 원고 내려왔대요.
일어나 원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은 설정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으며 이는 우리 공화국 국방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쾌거이다. 이번 발사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명령과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라고요? 하지만 오빠 말로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엔 과거에 대한 거짓말이었죠. 6시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펼쳤죠. 붉은 불이 켜졌어요. 하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어폰으로 조정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현주 동무, 빨리 시작하게.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어요. 이걸 읽으면 저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짓을 제 목소리로 전파하는 거죠. 오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조사받고 있을 오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원고를 던지고 제가 알게 된 걸 말한다면요? 리현주 동무, 당장 시작하라고. 조정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방송에 실렸습니다. 저는 조선중앙통신 리현주입니다. 원고를 천천히 뒤집었어요. 빈 페이지가 위로 왔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식 보도가 아닙니다. 조정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어폰으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도했습니다. 자정에 발사될 미사일을 3시간 앞서서요. 그리고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계획을 알리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방송은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원고를 누가 썼는지, 왜 날짜를 바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는지를요. 박기석이 스튜디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장 중단해.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송이 끊긴 거죠. 보안 요원들이 저를 의자에서 끌어냈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어요. 아팠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는데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박기석이 제 얼굴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런 미친 짓을 한 겁니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따윈 없어. 당신이 한 건 반역이야. 반역?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갇혔죠.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오빠였어요. 오빠. 오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현주야, 넌 왜 그랬어? 오빠도 알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이번 발사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었어. 미사일 총국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야. 뭐라고요? 군부 강경파들이 움직이고 있어.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고 그걸 최고 지도자의 명령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들의 도구였던 거야.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게 공식 명령이라고 믿으니까.
오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증거가 들어있어. 발사 명령 문서, 내부 회의록, 그리고 조작된 승인 파일들이야. 오빠,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몰래 복사했어.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오빠는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현주야,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해. 세상이 알아야 해. 어떻게요? 우린 갇혀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통신국 옥상에 비상송신 장치가 있어. 단파 라디오 송출기야. 예전에 전쟁 대비용으로 설치해 둔 건데 지금도 작동할 거야. 그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송출하는 거야. 평양 전역에, 아니 국경 너머까지 들릴 수 있게. 미쳤어요, 오빠. 그러다간 이미 우린 끝이야, 현주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그걸 해야 해. 그날 밤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감방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오빠가 보안 요원을 설득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알았죠. 깊은 밤 통신국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귀가했고 남은 건 보안 요원들 뿐이었어요. 오빠와 함께 비상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옥상 한 구석에 녹슨 철제 박스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물쇠를 뜯어냈죠. 이게 송신기야. 주파수는 7.2MHz로 맞춰져 있어. 단파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야. 진짜 작동해요? 해봐야 알지. 오빠가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됐어. 지금 송출 중이야. 오빠가 마이크를 제게 건넸습니다. 현주야,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평양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조선중앙통신의 리현주입니다. 오늘 낮 여러분은 제가 방송 중 이상한 발언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고백이었죠.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였어요. 며칠 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죠. 하지만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아무도 제대로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원고 파일을 봤습니다. 거기엔 미사일 총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요. 그리고 발사 날짜도 원래는 다른 날이었죠. 누군가 임의로 바꾼 겁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알아챈 거예요. 시간이 없어, 현주야. 오빠가 재촉했습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발사 명령 문서, 조작된 승인 파일, 그리고 내부 회의록이요. USB를 마이크 옆에 놓았어요. 저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실은 체제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제가 사라지더라도 이 목소리는 어딘가에 남을 겁니다.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왔죠. 거기서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현주야, 뛰어. 오빠, 가라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린 옥상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송신기를 발로 찼어요. 기계가 부서지며 불꽃이 튀었죠. 방송이 끊겼습니다. 리연주, 최강일 두 사람은 국가반역죄로 체포한다. 우리는 끌려 내려갔어요. 오빠와 저는 서로 다른 차에 태워졌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문을 받았고 어두운 방에 갇혔고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연주라는 이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기록에서 삭제될 것이다. 제가 한 말은요? 그런 방송은 없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도 듣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오빠가 숨긴 USB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단파 라디오를 타고 어딘가에 닿았을 거라는 희망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독립언론 사이트에 북한 내부 파일이 유출됐다는 뉴스였죠. 그 파일 안에는 제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발사 명령 문서,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의 내부 로그가 있었대요. 오빠가 해냈어요. 어떻게든 그 USB를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지워졌지만 제 목소리는 남았어요.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선 누군가 그 음성 파일을 듣고 있을 겁니다. 나는 조선중앙통신의 리연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목소리를요. 그게 제가 남긴 전부예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한 번만 말해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도 사진에도 누구의 기억에도요. 하지만 그날 밤 평양 하늘을 울린 목소리만큼은 아직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거예요. 진실은 체제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